자, 1학년 여러분들, 우리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학기 수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학기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은 아마 평행이동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원중쌤과 함께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셨을 테고, 이제 평행이동 문제를 해결할 때 기본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이제 관점들, 시야들, 그리고 이제 유용한 도구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한 후에 이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면은, 자, 이미 예고됐던 대로 2학기 때는 제가 문제풀이를 담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문제를 함께 푸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이 선별된 문제의 종류는 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어쨌든 수능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 평가 영역이 총 4가지 행동 영역을 평가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즉 지식과 이해와 적용과 또 문제 해결 능력, 이 4가지를 모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쌤이 선별하는 문제의 종류들도 이 4가지 영역을 고루고루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선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도 이 지식과 또 적용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골고루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문제는 이제 교과서에서 원중쌤이 다뤄주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 연습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들과 또 이제 확실히 기출 문제들도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타 문제집에 있는 수록된 문제들 중에서 이 수능에 적용하기 딱 알맞은 시야의 문제들을 좀 선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아마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자, 평행이동 문제들은요, 쌤이 미리 업로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미리 업로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본 다음에 수업을 듣는 것이 확실히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문제를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조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보면요, 일단은 그 중에는 이제 해결한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학생 때 그랬지만 일단 본인이 해결한 문제들은 별로 수업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가 해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풀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수업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내 풀이를 고수하고 싶은, 어쨌든 난 해결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시에 푸는 것과 그 전시의 실전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셔야 될 거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그 문제를 얼마 정도의 시간에 거쳐서 또 어떻게 풀었는지를 잘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긴 해결했어. 근데 굉장히 고심하고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아니면 15분 정도 걸려서 해결을 했어요. 자, 그게 이제 기말고사 단답형 5번 같이 킬러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그 정도를 걸려서 해결했으면은 뭐 잘 해결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인데 내가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 체계가 잡히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시험 때 쓰지 못할 풀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혹 이번에는 그렇게 풀었는데 다음번에 똑같은 방법으로 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쌤이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그 문제를 보더라도 똑같이 풀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주고 틀을 잡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 본인이 문제를 해결한 문제다 할지라도 샘프리와 비교를 해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접근을 했어야지 더 체계적인 접근이었겠고 흔들리지 않는 접근이겠구나 라는 그런 틀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그 교과서적인 딱 그 시야에 적합한 그런 풀이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문제를 보시고 나서 샘풀이와 같이 비교를 해보고 쌤의 그 풀이에 그런 본인의 그런 사고 과정을 좀 맞추어 나가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1학기 때 경험을 해보셔서 알 거예요. 여러분들의 풀이가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풀이가 시험용 풀이가 아닐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 풀이의 간극을 좁히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을 수월하게 풀어서 여러분들의 점수의 디폴트 값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느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업에 집중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프린트를 정말 수월하게 풀어내는 게 역시나 2학기 때도 이 성적에 직결될 거고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수업 들으시고요. 잘 따라오시면은 원하시는 결과들 얻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한 차례씩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평행이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들은 원중쌤이랑 자세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평행이동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 또 아주 유용한 도구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은 두 가지 관점에 맞춰서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일단 교과서에는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 두 개가 나옵니다. 얼핏 보면은 이제 뭐 공식을 대입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두 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평행이동은요 사실 똑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점의 평행이동은 당연히 점의 평행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형의 평행이동을 정의를 할 때 이 도형에 있는 특정한 점의 평행이동을 근거로 해서 도형의 평행이동을 정의했던 것들을 기억을 할 겁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점의 평행이든 도형의 평행이동이든 자, 평행이동은 똑같이 이 점의 평행이동이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자,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 중에 분명히 그 도형에서는 특이점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형의 평행이동은 도형을 그 채로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도형을 대표하는 특이점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도형의 특이점들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원의 특이점은 뭐였죠? 그렇죠. 원은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했죠. 중심과 반지름 두 개를 봐야 된다고. 자, 근데 반지름은 점이 아니니까 자, 원에서의 특이점은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중심을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이점이 존재하는 도형이 그렇죠, 이차 함수가 있죠. 자, 이차 함수는 맞습니다. 꼭지점이 특이점이죠. 그래서 이차 함수에서는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점은요. 자, 우리가 도형과 도형, 즉 우리가 그래프 위에서 관찰할 거기 때문에 하나의 도형 말고 이 두 개 이상의 도형이 섞이게 되면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도형이 만나는 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만나는 점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교점 역시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 평행이동은 점이든 도형이든 이 점이 평행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 도형에서도 특이점을 중심으로 관찰을 하자. 근데 우리가 공부했었던 특이점은 원에서는 중심이 있었고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 그 다음에 두 종류의 함수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만나는 교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특이점들을 중심으로 관찰을 해보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평행이동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이동입니다. 자, 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어요. 자, 지금 한 발짝을 제가 옆으로 이동을 했지만 이 임성찬이라는 사람의 본질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죠. 자,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를 보고 싶은데, 자, 지금 저 45도 라인의 영화 스크린이 있어요. 자, 아무래도 고개를 계속 이렇게 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게 굉장히 좀 제한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정면 시야에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사례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내가 정면으로 딱 보면은 더 이상 고개를 이렇게 돌리거나 그럴 필요 없이 영화를 잘 볼 수 있잖아요. 자,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평행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수능에선 제일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이 평행이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를 하면서 고1 기출도 많이 보고 고2 기출도 좀 보고 있었었는데 제가 원하는 딱 그 시야에 딱 적합한 문제가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평행이동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계산이 많은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고1 모의고사와 고2 모의고사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런 문제들도 뭐 해결을 할 줄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목표는 수능이기 때문에 이 수능에서는 그 평행이동이 아주 짜잘짜잘하게 이용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자, 결국에 수능에서 이 평행이동이라는 것들은요, 평행이동을 통해서 굉장히 간결하게 제가 원하는 바를 유리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다. 그게 평행이동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행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4라는 원이 있습니다. 자, 저 원은요,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심이 2,0이에요. 자, 뭐 2,0도 그렇게 막 걸리적거리는 숫자가 아닐 수 있지만은 얘를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중심이 무슨 점이면 훨씬 더 간단하나요? 그쵸? 중심이 원점이면 우리가 가장 교과서에서 기본 형태로 나와 있는 원이 되겠죠? 자, 맞습니다. 이렇게 중심이 2,0이었던 거를요, 두 칸 평행 이동을 시키면,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서,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라고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원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원의 본질은 반지름이잖아요. 그쵸? 자, 중심의 좌표가 바뀌긴 했지만 원의 본질,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지름이 2인 원이라는 거. 자, 이렇게 원을 중심이 0,0인 점으로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해석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풀어줄 문제 중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요. 자, 특히 여러분들, 제가 2차 함수에 대해서 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차 함수. 자,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있습니다. 자, 2차 함수의 본질은요, 역시나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그쵸?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개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본질인 그래프의 개형은 이 A, B, C 중에 뭐에만 영향을 받나요? 그쵸, 여러분들? 이 A에 따라서, A의 부호에 따라서도 바뀌고요. 또 A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폭이 바뀝니다. 자, 즉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본질은요, 최고차 계수 A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X의 계수, 1차의 계수인 B와 C는요, 그래프의 본질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X와 상수항은요, 평행이동에만 영향을 줍니다. 맞죠? 자, 요 놈과 요 놈은 평행이동에만 영향을 줍니다. 자, 이 X의 계수니까요. 자, 요 놈은 X축 방향으로 움직일 테니까 얘는 좌우 움직임에 영향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C는요, 상하 움직임에만 영향을 줄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차 함수도요, 이 최고차항의 계수를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X와 C를 바꾸면서. 자, 그래서 자, 이거의 한 가지 특이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쌤이 1학기 때 굉장히 강조했던 파트가 있습니다. 자, 두 종류의 함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차의 함수로 바라보기로 했고, 그 다음에 두 종류의 다항함수를 뺐기 때문에 역시나 다항함수여서 그놈을 인수정리로 정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프가 두 개를 뺐을 때 이렇게 바뀐다 라고 인수정리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거를 인수정리로 이야기하지 않고 도형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있고, 자, y는 gx라는 1차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2차 함수고요. 얘는 1차 함수입니다. 자, 이 두 함수의 교점을 알파와 베타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근데 우리는 요거를 빼서 한번 관찰을 해보기로 이야기를 했죠. 자, f 빼기 g, 즉 두 종류의 함수니까 차의 함수를 관찰하기 위해서 fx와 gx를 뺀 함수에 대해서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 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자, 관찰할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fx에서 gx를 뺐기 때문에 분명히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보셔야 될 거는, 분명히 변화가 있는데 여기서 변하는 건 무엇이며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꿀팁이기도 합니다. 자, 항상 볼 때 변하는 건 뭐지?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건 뭐지?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변하는 것. 변하는 것은요, 자, 여기 2차고 1차가 있기 때문에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뺐으니까, 자, 요 놈은 어떤 ax 플러스 b라고 적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2차 함수에서 1차식도 뺐고 상수도 뺐기 때문에, 자, x와 상수가 바뀌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변하는 건 x와 상수가 바뀌게 되고요. 자,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디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최고차항의 계수 A에만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지금 1차식을 뺐기 때문에 두 개를 뺀다 하더라도, 그쵸, 최고차항의 계수는 바뀌지가 않겠죠. 맞습니다. 자, 최고차 계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의 근본적인 개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상에서 어떤 본질이 바뀌고 바뀌지 않고 어떤 건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x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x는, 그쵸,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x가 바뀌었기 때문에 좌우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수가 바뀌었다는 거는 상하가 바뀌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상하가 바뀌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아마 물리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자, 직선을 뺀다라는 거는 자, 좌우도 바뀌고 상하도 한 번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으로도 바뀌고 이쪽으로도 바뀌기 때문에 아, 대각선 성분으로 바뀌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왔습니까? 다시 한번. 자, 2차에서 1차를 뺐을 때 1차는 지금 x에 대한 1차와 상수가 있기 때문에 1차, 즉 x도 바뀌고 상수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x는 좌우 성분이기 때문에 좌우가 바뀌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상하 성분이기 때문에 상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즉 좌우와 상하가 동시에 바뀌기 때문에 아, 대각선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결론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두 함수를 뺐을 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죠. 축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자, 요 놈이 알파이고 요 놈이 베타인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원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요 놈이 대각선 방향으로 바뀌었으니까 축이 이렇게 뉘어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f/g는요. 자, 요렇게 바뀌지만 여러분들 바뀌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점에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였잖아요. 즉 교점의 이 x좌표끼리의 차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교점의 x좌표는 여기도 역시나 베타 마이너스 알파였습니다. 즉 바뀌지 않는 것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쵸? 여기서는요 교점의 x좌표의 차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x와 상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요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축이 이렇게 뉘어지는구나.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밝혀낼 수 있으셔야 되는 것 같다. 자, 정리합시다. 평행이동을 바라보는 관점. 자, 점이든 도형이든 점의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특이점 중심으로 관찰을 하자. 자, 중심과 꼭지점과 교점 중심으로 관찰을 하고요. 자, 이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동만 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언제나 해석할 수 있다. 즉 중심이 0,0인 원으로 바뀌어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는요. 자, 이렇게 직선과 빼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원하는 유리한 방향으로 언제나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4번 정도까지 풀면은 시간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은 최대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은요. 여러분들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였고요. 3번과 4번은 이 지식을 잘 적용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1번부터 4번까지 연이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여러분들 이 평행이동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1,2라는 점을요, 자,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니까요. 여러분들 점의 평행이동은요, 그냥 그 점에다가 평행이동한 만큼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1에다가 3을 더해주시고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주시면은 4,0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구나.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마이너스 1,3을 역시나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1에다가 3을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3에다가 2를 빼주시면 2,1이 되겠구나.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을 알고 있느냐라는 지식을 묻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역시나 이번에는 도형이죠. 1번이 점의 평행이동을 아느냐라는 거의 문제였다면은 2번은 도형의 평행이동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지식의 문제였죠. 자,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삼 만큼 자, 분필을 좀 끼겠습니다.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니까 자, 1번과 얼핏 같은 것 같으나 도형의 방정은 지금 좀 다르죠? 자, 첫 번째 y는 3x 마이너스 1이라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자, 도형은 부호를 바꿔서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대입해 주시고 자, x 대신에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 주셔서 자, 계산을 해 주시면은 y는 3x 마이너스 12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시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자, 5라는 원을 평행이동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두 가지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쌤이 평행이동은 특이점을 중심으로 보자고 했잖아요. 자, 결국에는요, 얘는요 본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만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원의 특이점은 중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0이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더해주시면은 1, 마이너스 2로 바뀌게 되겠고 반지름은 바뀌게 되지 않죠. 자, 그러면은 역시나 중심은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5인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구해주시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 5가 된다. 자, 이렇게 구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도형의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자, 도형의 평행이동의 기본 원리대로 자, x 대신에 x-3을 넣어주시고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넣어주시면 똑같이 될 겁니다. 자, x-3 플러스 2니까 역시나 x-1의 제곱이 될 거고요. y 플러스 2의 제곱은 5가 됩니다. 자, 일부러 저렇게 하고자 하는 거는요.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자, 특이점을 중심으로 관찰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잠깐 그 화면 조정 시간 들어갈게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과 4번은 둘 다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도형의 평행이동은 특이점 중심으로 관찰하자라는 그 관점에서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좌표 평면에서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자, 함수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0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자, 그렇게 옮겨지는 평행이동이다. 그거에 의해서 직선 L이 x-2y는 0이 직선 L''으로 옮겨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때 이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d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어쨌든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는지 알아야지 그 직선도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평행이동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2차 함수의 평행이동을 먼저 봅시다.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고 자, 그게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0으로 평행이동된대요. 자,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보시면은 자, 이 두 개의 함수는 평행이동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로 바뀌지 않았죠? 그렇죠? 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x랑 상수항만 바뀌었으니까 확실히 요 놈은 평행이동 관계인 함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평행이동인 걸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도형의 평행이동 역시 점의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특이점을 관찰하기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2차 함수의 특이점은 꼭지점이죠. 맞습니다. 자, 2차 함수 특이점은 아시다시피 꼭지점입니다. 아, 꼭지점을 관찰을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꼭지점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여러분들 그냥 2차 함수가 나오면은 거의 완전 제곱식 꼴의 형태로 관찰을 한다 라고 그냥 때를 박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축도 파악할 수 있고요, 꼭지점의 좌표들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기 위해서 얘는 2차 항의 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필요하고 없던 1을 더해줬으니까 빼줘야겠죠. 즉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얘도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절반의 제곱이니까 36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 없던 6이 더해졌으니까 6을 빼줘야겠죠. 그러면은 x-6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되니까요. 자, 위의 함수에서 우리는 1,-1이 꼭지점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요. 자, 아래는요, 꼭지점이 6,-6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즉, 자, 이 위 함수에서 아래 함수로 움직이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두 사이의 변화를 관찰을 하면은, 자, x축 방향으로는 5만큼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바뀌었죠. 아, 그렇구나. 이 두 개의 움직이는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구나. 그 규칙에 의해서 직선 L을 L'으로 그대로 옮겨보자 라고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은 우리가 특이점 중심으로 관찰을 하기로 했고, 꼭지점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꼭지점을 보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바꿔주고 꼭지점을 실제로 관찰을 해보니까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직선 L x-2y는 0을요 L'으로 바꿀 때 x축 방향으로는 5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도형의 평행이동의 규칙에 의해서 x 대신에 x-5를 대입을 해주시고, 자, 마이너스 2에 y 플러스 5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L'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됐죠? 자, 그러면 x-2y, 자,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5는 0이 되겠구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었죠. 자, 하나는요, 평행선 관계이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 점에서 한 점을 찍은 다음에 그 한 점에서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일단은 그 방법으로 쉽게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점을 꼽기로 했었는데 이 둘 중에, 자, 여기서 0,0을 뽑아낼 수 있겠죠. 가장 간단하니까. 자, 그럼 이 위의 점 0,0에서 L'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5에다가 0,0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15 해서 루트 5분의 15니까 루트 5 곱해주시면 아마 3루트 5가 D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D의 제곱은 3루트 5의 제곱이니까 45다. 자,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는데요. 자,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죠. 자, 기하적인해서. 자, 직선이 두 개가 있잖아요. 평행한 직선이 두 개가 있고요. 자, 우리는 요 놈을 구하고 싶은데요. 자, 우리는 구하고 싶은, 자, 얘가 직선이라는 거, 직각이라는 거 알고요. 자,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선분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위에서 관찰을 하기로 약속을 했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 놈을 구하고 싶은데 요 놈을 포함한 직각삼각형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 두 개의 직선이 평행이동 관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평행이동한 만큼 떨어지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요 놈의 길이만 알 수 있다면 이 h라는 거는
자, 요 각에 의해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거였죠. 구하고자 하는 선분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관찰을 하고, 자, 그 직각삼각형은 삼각비 또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자. 그런데 우리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삼각비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제가 나올 것이다. 파악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개의 관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x-2y이기 때문에 2y는 x여서요. y는 2분의 1 x다. 즉,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죠. 자, 그러면은 얘가 2 증가할 때 1 증가하는 거니까요. 자, 이 직각삼각형이면 얘를 점이라고 잡으면요. 우리는 만약에 x라고 잡으면 얘도 수직이 되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럼 얘가 점이 돼서요. 얘가 2대 1이니까 요 놈이 2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2대 1 대 루트 5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는 k 곱하기 루트 5분의 2겠다. 왜냐하면 코사인 점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을 했느냐라는 것들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지금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을 했냐라는 걸 보는 거니까 y 대신에 뭐가 들어갔느냐라는 거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x-2y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2y로 한번 -2로 꺼내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 y 자리에 만약에 a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y 대신에 y-a를 넣을 거기 때문에, 자, 얘가 -2y로 되어 있고 역시나 -2로 묶어주시고 y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은 y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 이동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보시면 얘가 y 플러스 2분의 15가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요 놈이 마이너스 2분의 15, 즉 요 놈의 길이가 2분의 15가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k는요 2분의 15이기 때문에 2분의 15 곱하기 루트 5분의 2 해서 값은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자, 3 루트 5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d의 제곱, 얘가 d죠? 네, d. 그럼 d의 제곱은 역시나 45. 똑같은 값으로 나오겠다. 자, 사실은 이 문제를 풀 때요, 그냥 이거로 풀어주고 그냥 끝냈어도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역시나 하나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위에서 관찰하지 않은 이 시야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적용했고요. 자, 두루두루 계속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익혀놓으세요, 이거. 자, 한 번 더 화면 조정 시간.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역시요. 지금 보시면 원을 평행이동한 원을 C라고 하자라고 했죠. 자, 원이 평행이동이 된 거기 때문에 원에서 역시 트이점 중심으로 관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 C의 넓이가 어떤 직선에 의해서 2등분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원의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특이점 중심으로 관찰을 할 건데, 자, 특이점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원의 중심을 위주로 관찰을 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거의 그냥 상식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요. 아마 이제 한두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모의고사나 뭐 중간고사에서 출제가 된다면 조금은 낮은 그레이드, 한 중간 정도 그레이드에서 출제가 될 수는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원을 넓이를 2등분한다. 자, 자, 원의 넓이가 2등분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원이 있습니다. 어떤 직선이 관통을 해서요, 원의 넓이가 2등분 돼야 된대요. 자, 그런 경우는 뭐밖에 없습니까? 그쵸. 요 놈이 지름일 수밖에 없죠.
요놈이 지름이어야지만 딱 절반으로 갈릴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요놈이 지름이면요, 이 직선이 뭘 관통을 한다는 얘기일까요? 그쵸? 지름이려면은 중심을 관통을 해야지만 지름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쵸? 역시나 원에서는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의 넓이가 2등분 된다라는 거는, 직선이 중심을 지난다 라고 바로 해석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보시면요. 자, 하나의 직선이 더 있어서요. 자, 두 개의 직선이 원의 넓이를 4등분한다. 말은 뭘까요? 자, 4등분이면요, 절반이 된 걸 또 절반으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나의 직선이 또 있어서요. 자, 이 직선이 또 지름이 되어야지만 정확히 4등분이 되겠죠. 맞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두 직선의 교점이 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요 두 개는요, 너무나 기출에 자주 등장한 거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거의 기억해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원이기 때문에, 자, 원래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이 3인 원이었는데, 자,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그대로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에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본질은 바뀌지 않겠죠. 즉, 반지름이 3인 원이 돼서요. 즉,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2, a 플러스 2인데요. 자, 그런데 원의 넓이가 2등분 된다라는 거는 그 직선이 중심을 지난다 라는 말이었죠. 자, 그러면 이 점이 직선 위의 점이란 얘기니까요. 자, 위의 점이면 뭘 하시면 됩니까? 그렇죠.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따라서 3 곱하기 2 플러스 4 곱하기 a 플러스 2. 쌤이 잘못 봤네요. 자, 요게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여서 얘가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즉, 얘가 a 마이너스 2가 돼서요. 마이너스 7은 0이 되기 때문에, 자, 4의 2고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플러스 6은 0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이 마이너스 9가 되네요. 따라서 a는 4분의 9가 되겠다. 자, 됐습니까? 역시나 원 역시 특이점은 중심인데요. 자, 원의 넓이가 2등분 되는 거기 때문에, 자, 2등분 되기 위해서는 지름이 되어야 된다. 즉, 중심을 지나야 된다. 자, 만약에 두 개의 직선이 원의 넓이를 4등분한다? 그러면은 두 개의 직선이 둘 다 중심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두 직선의 교점이 원의 중심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문제는 원리에 맞춰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문제를 풀 수 있지만요. 오늘은 첫날이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점의 평행이동이든 도형의 평행이동이든,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점이 평행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도형의 평행이동을 할 때 특히 그 도형이 갖고 있는 특이점을 중심으로 관찰을 하자. 자, 원은 특이점은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차함수의 특이점은 꼭지점. 자, 그 다음에 두 함수가 있다면 그 두 함수의 교점이 바로 특이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아직 문제를 풀어주지 않았지만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6번하고 7번을 평행이동에서는 더 풀 겁니다. 5번은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하고 7번을 해결할 때 이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많이 바뀌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유리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유리하게 되는구나. 자,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이동이기 때문에
본질이 바뀌지 않아서요. 우리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충분히 있다. 유리하게 해석한 방향으로 충분히 이동한 다음에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명심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그 수능적인 도구들이니까요.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에서 차이 함수가 인수정리 말고 도형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것들. 즉 변화가 있을 때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자, 문제를 풀이할 할 때 이야기했었던 것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이상.